오늘은 인류 최초로 밝히는 인간이 질병에 걸리는 이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하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자기 탐구를 실천하면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류는 질병에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대표적인 질병은 무엇일까요? 바로 암입니다. 암은 정상적인 세포가 통제 불능 상태로 변하며 무한정으로 성장하고 분열하는 질병입니다. 암의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대체로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생활 습관과 감염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려는 것은 그런 요인들이 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근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요인들이 암을 발생시키는 근원이었다면 의학이 엄청나게 발달한 오늘날의 인류는 이미 암을 정복했어야 옳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의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암 환자들은 증가하고 암으로 죽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현대의학도 밝히지 못한 암을 발생시키는 근원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인류 최초로 밝히는 질병의 근원을 알고 싶으신가요?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자연에 사는 동물은 질병이 없지만 인간은 질병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감염성이나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생기는 암이나 정신질환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연에 사는 동물은 인간에 의해 사육이 되거나 인간에 의한 환경오염과 환경 파괴로 인해서 질병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자연에 사는 동물들은 질병이 없는데 인간은 왜 질병에 걸리는 것일까요?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아입니다. 인간의 자아는 시공간에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스스로를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일부 동물들도 자아를 인식하는 단계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인간만큼 발달된 자각 능력을 보여주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당신의 의식이 성장하는 단계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주, 절대계는 확정되지 않는 모든 가능성의 상태이기에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주는 한계도 없고 질병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도 완벽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몸도 우주의 완벽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아는 완벽한 하나의 세계를 두 개의 세계로 분리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완벽한 몸을 건강하다와 건강하지 않다로 분리하면 몸은 곧바로 불완전한 상태가 됩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의 몸이 아픈 곳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지만 건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냥 몸은 아픈 것일 뿐이고 건강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아가 아픈 몸을 건강하다와 건강하지 않다로 분리하면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생각이 없으면 질병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암 수술을 받아서 몸에는 암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암은 재발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암에 걸리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생각은 이미 내 몸 안에 암이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 몸 안에 암이 있는데 어떻게 미래에 암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현재, 과거에 암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에 당연히 미래에도 암이 재발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질병을 생기게 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질병에 걸리는 이유는 건강하다는 생각 아니면 건강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이 생각들은 모두 현재, 과거에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과거에 자신이 건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미래에 건강해질 수가 있을까요? 현재, 과거에 건강해야지 미래에도 건강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아, 즉 생각이 질병에 걸리게 하는 원흉입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로 밝히는 질병이 일어나는 근원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건강을 관리하면 관리할수록 질병에 걸릴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몸의 상태가 조금만 좋지 않아도 호들갑을 떨며 건강에 대해 염려를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몸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건강을 염려하는 건강염려증에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건강염려증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염려증의 원인은 자아가 아픈 몸을 건강하다와 건강하지 않다로 분리하는 순간 무의식에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는 전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려는 것은 건강을 관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한다는 생각과 건강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건강을 관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아로 하는 건강관리는 상호의존성의 법칙에 의해 정반대로 질병에 걸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지 않다는 무의식의 전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몸이 아무리 건강해져도 건강염려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건강하지 않다는 무의식의 전제가 현실이 되도록 계속해서 몸의 아픈 곳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항상 건강을 염려하며 몸을 치료해 준다는 사람들을 찾아 국을 떠돌아다니는 수행 중독자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자아로 질병을 치료하려는 사도, 사이비들은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상호 의존성의 법칙에 의해 정반대로 건강이 더 좋지 않게 만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99%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질병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병을 완벽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고장난 부품은 가차없이 바꿔버리는 기계처럼 치료합니다. 그 무자비한 치료는 단지 병을 지연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 결과 신기하게도 의학이 발전할수록 질병과 환자가 줄어야 하지만 오히려 질병과 환자는 더 증가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대의학으로 질병을 치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 말은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으면서 질병의 근원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병이 생기는 근원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생기는 원인을 알면 질병을 일으키는 근원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몸과 마음은 심신이려, 즉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과 마음은 작동하는 원리와 법칙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상호의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으로 작동합니다. 세상 만물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절대계와 현상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자아가 하나의 세계를 상호의존성의 법칙에 따라 두 개의 세계로 분리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는 상호의존성의 법칙에 의해 균형이 불균형 상태로 바뀌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자아가 아픈 몸을 건강하다와 건강하지 않다로 분리하면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좋은데 현실은 몸이 아파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픈 몸이 스트레스를 받게 한 것인가요? 아니면 몸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트레스를 받게 한 것인가요? 이처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아픈 몸은 더 아프게 됩니다. 결국 스트레스는 자아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자아가 아픈 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몸이 아프지 않게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픈 몸을 지금 아프지 않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도 하지 못합니다. 오직 여러분 스스로 아픈 몸을 아프지 않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어떻게 아픈 몸을 아프지 않게 바꿀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주체를 자아로 살아가면 스트레스가 쌓이는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어 질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개의 신경체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손발을 움직이거나
무언가를 보고 들을 때 사용하며 의지로서 제어할 수 있는 동물성 신경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생리활동을 관장하며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은 심장 고동, 혈압, 임파액의 순환, 소화 흡수, 배설, 호르몬이나 효소의 작용 등을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체의 기관들은 두 개의 신경이 상호 의존성의 법칙에 의해 각각 제 기능을 하고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팽팽하게 상호작용하며 상호 침투성의 법칙에 의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주체가 본성에 있으면 상호 침투성에 의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삶의 주체가 자아로 있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상호 의존성에 의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지면서 고혈압, 심장질환, 소화불량, 면역체계 약화 등의 스트레스성 질환이 일어납니다. 이 스트레스성 질환이 오래되면 몸이 가장 약한 부분의 세포가 통제불능 상태로 변하며 무한정으로 성장하고 분열하는 암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의학도 밝히지 못한 질병이 일어나는 근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미래에 어떤 병에 걸릴지를 대체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삶의 주체를 자아로 즐거움과 쾌락을 즐기면 심장계통에 질병이 생기기 쉽고, 무엇에 깜짝깜짝 놀라고 공포가 있으면 신장계통에 질병이 생기기 쉽고, 평소에 슬픔과 외로움을 느끼면 폐계통에 질병이 생기기 쉽고, 화와 분노가 많으면 간계통에 질병이 생기기 쉽고, 생각과 고민이 많으면 비장계통에 질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아가 질병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한다는 생각과 건강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현재 과거에 건강하지 않다는 무의식의 전제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기 탐구를 통해 삶의 주체를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당신이 본성을 찾아야 하는 이유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안 된 사람이 자연에서 완치된 경우를 주위에서 흔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 환경과 음식이 치료에 영향을 미쳤지만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치료의 근원은 바로 건강해야 한다는 생각과 건강하지 않다는 생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만큼은 자신도 모르게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즉, 자연에서 소박하고 욕심이 없는 삶이 건강을 되찾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강을 되찾았다고 욕심을 다시 낸다면 질병은 쉽게 재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되찾아서 잘 사는 사람과 건강을 되찾았다가 재발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탐구는 25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삶의 주체를 자아에서 본성으로 옮겨서 질병에서 벗어나고 질병을 치유하는 정도입니다. 자기 탐구는 자아가 건강하다와 건강하지 않다를 분리해서 건강하면 좋은데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하다와 건강하지 않다로 분리된 생각이 하나로 합일이 되면서 몸의 상태만 그냥 남게 됩니다. 나아가 자아로 인해 만들어진 현재 과거가 건강하지 않다는 무의식의 전제는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이 현재 과거에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식해야 미래에도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주체가 늘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본성에 있으면 스트레스가 사라져 자율신경의 불균형 상태가 균형 상태가 되어 건강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아서 삶의 주체를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다음에 올릴 영상은 생각과 상상의 차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로 밝히는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알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뀝니다. 이상 복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